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불타는 밤에 찾아오는 남자 퀴즈사랑 109회차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592년, 2번 1594년.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 1392년으로부터 딱 200년 후인 1592년에 발생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해서 7년간의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2번 갑니다. 2023년 12월 현재 가정용 연탄 한 장 가격은 얼마일까요? 1번 800원에서 1,300원, 2번 1,300원에서 1,800원. 네, 지금 한참 겨울인데요. 가정용 연탄을 떼고 있는 가구가 지금도 전국에 한 74,000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탄 한 장 가격 얼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정부에서 고정한 가격은 장당 656.75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연탄의 등급과 주문 수량, 그리고 배달 거리, 골목길 길이, 접근 난이도 등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가정용 연탄을 난방으로 하는 가구가 전국에 74,000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 지역이네요. 25,000 가구, 대충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강원도가 17,000 가구, 충청북도가 8,000 가구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1,800 가구가 아직 연탄 난방을 하고 있네요. 3번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교도소가 아닌 민영교도소가 있다. 1번 O, 2번 X. 네, 교도소는 다 국립일까요? 아니면 민영도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라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데요. 2010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운영비의 90%는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구내식당에서 단체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교도소들은 각 방으로 개별 배식하죠. 그리고 특이한 거 재범률이 3%라고 하는데요. 다른 일반 국립교도소 재범률은 22%인데 한 7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런데 반론이 있는데요. 여기 민영교도소에 들어가려면은 목사님들이 재수들을 면접을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만 뽑아간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마약이나 조폭 이런 거 안 되고요. 전과 2범 초과돼도 안 됩니다. 남자 20세부터 59세 사이만 뽑아간다고 합니다. 4번 갑니다. 러일 전쟁의 성자는 누구일까요? 1번 러시아, 2번 일본.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 견제를 위해서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죠. 이때 당시에 한반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민비 살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나서 친일 내각이 수립이 됐죠. 그리고 아간 파천이 바로 이루어졌는데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간 거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리고 친러 내각이 수립됐는데요. 이때 친러 내각이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 이범진,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완용은 이때만 해도 친러파였죠. 그리고 고종이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까이 있는 덕수궁으로 1년 만에 환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한제국 선포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 상황은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전이죠. 조선을 어떻게 하면 먼저 따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겠죠. 5번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은 띄어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네, 위에 사진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띄어쓰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도로 표지 규칙은 원칙적으로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2017년에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죠. 동시 흥분 기점 이렇게 많이 읽게 되죠.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예전 도로 간판인데요. 지금은 바뀌었죠. 이렇게 동시흥 분기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덕동물재생센터 이것도 바뀌었는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에 있는데 덕동물재생센터라고 합니다. 6번 넘어갑니다. 왕비의 아버지 왕의 장인을 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부마, 2번 부원군. 네, 왕의 장인을 뭐라고 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원군이죠. 왕의 장인 또는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자기도 부원군이었습니다. 순수한 왕의 장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 대부분은 정일품 공신들 조선시대 때 수백 명이 부원군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마는 왕의 사위죠. 공주의 남편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서양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중세 유럽이라는 말에서 중세의 올바른 개념은 무엇일까요? 1번 5세기에서 10세기, 2번 5세기에서 15세기. 네, 중세는 언제를 말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이 서양사, 주로 유럽 역사를 말하죠. 이 서양사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이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 이게 이제 주로 주장하는 거고요. 일부 학자들은 두 번째 거 주장하는데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부터 르네상스까지 이게 중세다 이렇게 보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김밥 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는 없겠죠. 참고로 이 서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로마가 중심이 된 그때를 서로마 제국이라 그러고요. 동로마 제국은 터키, 티르키예의 이스탄불이 수도인 그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비잔티움, 뭐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불렀었죠. 자, 8번 갑니다. 미국의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4분의 4박자의 3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인데 이 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악보가 없음, 2번 연주하지 않음. 네, 위에 피아노 장면 사진 2장 참고하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존 케이지는 행위예술곡으로 4분 33초라는 곡을 작곡했는데요. 음표가 없는 백지 악보만 있습니다. 연주자는 4분 33초 동안 앉아 있다가 그냥 퇴장하는 겁니다. 관객의 기침 소리나 뭐 하품 소리, 뭐 소곤소곤 대는 소리, 이런 침묵과 소음 자체가 음악이다. 막 그런 의미로 이런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클래식에도 막 이런 희한한 곡이 있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참고로 이 존 케이지가 4분 33초라는 이런 황당한 곡을 작곡한 계기가요. 이 자기 친구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 전시회에 갔다가 백지 캔버스를 전시한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캔버스에 이 조명이 반사되어서 이 반사된 조명이 그림인가 착각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그런 백지 캔버스를 전시한 것을 보고 이 백지 악보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 이왕이면 악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악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4분 33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4분의 4박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런 음표가 없습니다. 자, 9번 넘어갑니다.
오른쪽 한자의 올바른 훈독은 1번 귀열, 2번 구열, 3번 균열. 네, 한자가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번 균열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거북귀자 또는 거북구자로 쓴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터질 균자도 있습니다. 자, 이 터질 균자, 이거는 균열할 때 거북이 등에 있는 무늬처럼 터져서 갈라진다, 이런 뜻인데요. 뭐 담장에 균열이 발생했다, 뭐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다 할 때 이런 균열을 씁니다. 예, 거북귀자, 거북구자는 뭐 많이 사용하죠. 뭐 대표적으로 귀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 할 때 귀감, 예,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 대첩할 때 이런 기자죠. 예, 그리고 지역명에 구미시, 그리고 부산의 구포역 할 때는 예, 또 거북구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갑니다. 남극, 북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대륙이 아니다. 2번 남극은 주인이 없고 북극은 주인이 있다. 3번 북극에는 펭귄이 살지 않는다. 4번 북극이 남극보다 더 춥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이 중에 하나 틀린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번이 틀렸습니다. 예, 북극이 남극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예, 북극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남극보다 덜 춥고 여름에는 10도씨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남극과 북극의 지구본 사진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왼쪽에 북극이고요. 예, 오른쪽에는 지구본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찍은 남극인데요. 자,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자, 우선 북극에는 여기 이쯤에 얼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북극은 빙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인데요. 이게 두께가 10m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북극은 따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극은 엄연하게 이렇게 대륙입니다. 굉장히 큰데요. 남극에서는 지각 위에 얼음과 눈이 쌓여서 이렇게 두께가 평균 2000m 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남극은 평균 고도가 해발 25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 200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극을 남극 고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발 평균이 2500m가 넘으니까 굉장히 지대가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북극은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이 부분에 얼음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대륙과 인접해 있죠. 그럼 반면에 남극은 외딴섬 같지 않습니까? 이 주변이 온통 바다죠. 혼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극에는 북극곰과 그 다음에 북극여우, 뭐 바다코끼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북극에는 모기, 파리, 쥐, 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남극에는 펭귄 있고요. 물개, 뭐 바다 표범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모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극은요, 이 정도의 얼음이 떠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인이 다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자, 이렇게 총 8개 국가에 주인이 있는데요. 이 남극 대륙은 주인이 없습니다. 이 남극은 남극 조약을 맺으면서 2048년도까지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인 없이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연구 목적으로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10개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어떠셨는지요? 괜찮았던 문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10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